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상 관련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이죠. 자, 이제 우리가 책임 제한 채권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771조를 가면요. 어, 책임 제한하는 방식으로요.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을 공제한다. 그렇죠. 어, 서로가 중복되게 얘기죠. 공제했을 때는 안 되겠죠.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해서 소유자가 채권자의 동일한 사건에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다. 선박 소유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선박 소유자가 A가 있다, 그죠? 그래 소유자. 그다음 여기에 대한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 B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채권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한된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원래 A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에, 선박 소유자가 거꾸로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동일한 사고로 책임자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 책임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만 채권이 50만 원이다. 그쵸? 그럼 어때요? 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알겠죠? 빼고 책임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우리가 정해준다는 거죠. 그럼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773조를 알아둬야 될 것이, 아까 책임 제한 되는 채권은 알아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책임 제한을 안 시켜줘요. 이게 그걸 알아둬야 돼,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제한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시켜 준 채권을 몇 가지 알아뒀고, 그 다음에 이 유한 책임을 배제하는 게 있어요. 배제. 배제. 713조에 보면 선박 소유자는 유한 책임 배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죠? 책임을 제한하지 못해. 유한 책임 배제 채권. 그러니까 유한 책임 배제 채권이라는 것은 책임 제한하는 것을 제한시키지 않겠다는 거니까. 알겠죠? 어, 다시 말해, 요 밑에 유한 책임 배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요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고 전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책임져라.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예, 이걸 갖다가 제한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요 채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겠다. 다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장 회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자들의 선박 소유자에 갖고 있는 채권, 이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면 안 되죠. 특히 이 직무가요, 선박 업무 관련된 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선장 회원은 배 타고 이제 그 선박 소유자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이들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받아야 될 거기에 대한 사망에 대한 어떤 배상금 있죠. 이런 것들은 선박 소유자에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선장, 회원 그 밖의 사용인에게 상당히 있죠.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시켜주지 않아요. 다 주라. 그 다음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2번이죠.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력. 예를 들면 어떤 배가 있는데 배가 막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침몰하고 있어. 그 다른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떠 있네. 그죠? 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배가 지나가다가 구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 그죠? 근데 구조를 해줬어. 구조를 하면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도착하는데 늦게 도착하고 등등. 그죠? 막 손해가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누가?
누군가가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해난 구조를 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예, 구조료, 그죠? 구조료,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면 돼, 안 돼요? 이 제한해버리면은 나중에는 태평양에 배가 가라앉더라도 다른 배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이런 것들은 제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함께 부담해야 될 공동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거는 공평원칙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오염 손해 암기하기 쉽죠? 바다에 기름 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제한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너네들 기름 사고 났을 때는 우리 절대로 책임 제한해주지 않고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면은 조심하겠죠? 그 다음에 침몰, 난파, 좌초, 그 밖에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무해 조치 관련 채권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건져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줘야 돼. 그래야만 무해 조치라든지 파괴 제거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력 손해도 마찬가지. 원자력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한책임 배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앞쪽에는 유한책임 채권을 봤다. 요 두 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거는 조문을 보고 이렇게 확인하면 오래 기억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온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그죠? 나올 것만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거야. 나온다면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있거든요. 제한 대상이 되는 사람 아무에게나 책임을 제한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77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714조. 그 주체와 관련해서 판례 기출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건데 작년에 나왔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법인의 대표 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쟁에 따라서 법인의 관리, 그죠?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분에 관해서 대표 기관에 가름해서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행위는 그가 이사회 구성원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배제 규정 정할 때는 책임 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이런 사람 사실상 대표 기관에 가름해서 핵심이 그거예요. 대표 기관에 가름해서 사실상 의사결정하고 있는 자도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된다. 그게 뭐 핵심입니다. 핵심. 당연하죠. 이들에게도 책임 제한 시켜줘야 되죠.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다. 됐고요. 그 다음에 714조 가보시면 주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책임을 제한시켜 주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제한시켜 주고자 나온 것이 바로 이 제한의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대상 제한자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자지만 이 선박 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고 선박 운항을 하고 책임을 제외시켜 줘야 될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함께 제한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항해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박 소유자는 육지에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선박을 빌려서 운항을 한다든지 그죠? 선체 용선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직접 바다에 떠 있으면서 선박을 빌려서 항해 주체가 된단 말이죠. 이들이 뭔가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제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책임 제한의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책임을 제한시켜 주는 거죠. 취지에 맞게. 그래서 용선자, 배를 빌리는 자, 선박 관리인,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자도 선박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들이 운항하면서 관리하면서 용선하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제한을 시켜준다. 알겠죠? 그리고 선박 소유자 자체가 법인이에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 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수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또는 이게 법인인 선박 소유자의 무한책임 사원들 있죠? 무한책임 사원들. 예를 들면 법인이 만약에
뭐 한 명에서 했다. 알겠죠? 합조했을 때는 여기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무한책임 사원도 소유자는 다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을 제한시켜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앞쪽에 1에 해당하는 동선자, 관리자, 선박 운항자에 대해서 책임 제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소유자 또는 이들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제한시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장이나 회원, 도선사 이들이 선박을 몰고 가다가 잘못됐다 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면 누가 선장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죠? 이제 취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도 몇 번만 봐두면 시험장에 나오면 고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 판례 봤듯이 실질적 그죠?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 행사자, 그죠? 요 판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들도 우리가 제한시켜준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대상자에 의한 책임 제한 총액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신경 쓸 거 없고. 사망, 선박 소유자 또는 책임 제한 대상자 한 명이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책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걸 원용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책임 제한되는 상황이다. 선박 소유자, 선장, 뭐 다 이 사람들이 책임 제한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 명이 책임 제한되어 됐을 때 그 중에 한 명에게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도 어때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원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걸 늘 이걸 가르쳐 줬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면 한 문제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자의 책임 제한 775조, 그죠? 이 구조자의 책임 제한은 당연한 거죠. 구조자. 그냥 이 부분은 알아만 두세요. 구조자 또는 피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구조자도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가다 어떤 배를 구했어요. 빠지는 배를 구했단 말이죠. 그 배를 구했는데 구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구하면서 그 배를 파손시켰을 때 구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다 책임 묻게 되면 다음부터는 구조 활동 안 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조자도 책임이 제한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구조의 책임 한도액은 이 구조선마다 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끝. 뭐 정도 알아두면 돼. 구조자도 책임 제한된다. 요거 하나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 책임 제한 주체에 포함시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임 제한 절차다. 책임 제한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송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궁금하시겠죠? 그게 바로 77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기도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번 나왔죠? 그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책임 제한 절차는 손해배상 절차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어디에 절차를 진행을 요청하냐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책임 제한 선박 소유자다. 책임 제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때요? 어, 채권자가 책임을 묻겠죠. 선박 소유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채권자가 책임을 묻겠죠. 그죠? 청구를 해 들어옵니다. 아, 이건 너무 많다. 나 제한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때요? 제한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법원이 판단해 준대요. 그래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청구를 받잖아요. 원래 책임 제한돼서 500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데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아, 나는 500만 원만 부담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법원에 개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때요? 오, 맞네. 500만 원만 내시오. 라고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걸 말한다. 제한 절차 신청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던 거가 뭐냐면, 책임 제한 절차를 거치지만, 그 다음에 채권자는 어때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선박 소유가 잘못해서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받았는데 책임자는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억울하면 어때요? 예,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고의 무모하게 했기 때문에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 제한 시켜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차가 좀 달라요. 책임 제한 절차하고 손해배상 절차가 다르다는 그 판례입니다, 이게. 그럴 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한번 그림만 그려보면 선박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박 소유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채권자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게 있어. 근데 선박 소유자는 어때요? 나 책임 제한될 거야 라고 하면서 500만 원만 부담할 거야 라고 예, 제한 절차를 그죠? 거치겠죠. 그러면 이 제한 절차 거치게 되면 제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사유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겠죠. 근데 채권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얘는 책임 제한 예,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책임 제한 없다 하면서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소송 제기하면서 채권자는 뭘 해야 돼요?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책임 제한 사유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선박 소유자는 자기 책임 제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나는 책임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제한 절차에다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별도로 1,000만 원 다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가서 어떻게 제기해야 돼요?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그걸 물어봤던 거 이게 판례가. 이해됐죠? 자, 그럼 그런 취지에서 놓고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절차와 별도로 알겠죠? 선박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선박 소유자는 그 소송에서 책임 배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 제한을 배제하는 것. 책임 제한을 배제하는 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소송에서는 누가 선박의 채권자가 저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을 그죠? 책임 제한을 한 사유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이 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는요. 책임 제한 절차일 때는 그냥 내가 제한자라는 사유만 제시하면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유가 있다 하면 그때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아주 희한하게 바꿔놨죠? 예, 다시 한번 그 밑에 가보시면 나왔잖아요.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요. 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알겠죠? 책임 제한을 없애는 사유가 있다라는 것은 증명은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알겠죠? 예, 그걸 말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박 소유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은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선박 소유자가 나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부존재해요라고 굳이 그렇게 거꾸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요 판례 내용입니다. 됐죠?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치지 말아 두시면 돼.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보시면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절차에서는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그쵸?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없다라는 걸 소명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 제한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책임 제한 받을 수 있어요라고 신청인이 소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또 한번 나왔네요. 보니까 3번 가보세요. 선박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등을 청구하는 그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라 했죠. 소송. 제한 절차하고 소송은 달라다 그랬죠. 손해배상 다 달라고 하는 경우에 책임 제한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 맞잖아요. 그죠? 거꾸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절차에서는 누가 절차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다시 말해 소유자겠죠?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다라는 것에서 소명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 절차가 소송 절차도 있고 제한 절차가 있다. 제한 절차는 누구에게 유리한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주장하는 거다. 그죠? 소유자가 자기가 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소명해야 된다. 그죠? 소송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하는 거다. 채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두 개 절차를 알아두면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도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해 줬었는데 재작년인가요? 했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틀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